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제가 한 달이 넘었나요? 동영상에서 엑소더스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을 팔아서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주식시장에 701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70조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1,400 주식 투자자가 있죠. 그러니까 700만이 넘으니까 서학개미가 많은 거죠.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자본시장의 생태계예요. 그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기업과 노력, 국가의 노력, 그런 것들이 없이는 생태계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돈도 해외로 나가고 인재도 해외로 나갑니다. 15만 명이 이과학의 졸업생들이 나와요. 저희 나라에서. 그 15만 명 중에 한 3만 명이 해외로 또 나갑니다. 물론 유학이나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여의치가 않다. 또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죠. 돈도 나가고 사람도 인재도 나가고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도 해외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2023년도에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보다 해외로 나간 기업 자금의 규모로 봤을 때 나간 규모가 5배에서 6배가 더 크다는 자료도 있어요. 보통 국내 유입의 2~3배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배라고 하는 것은 위기죠.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유출입니다. 기업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에너지. 많은 공급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그것을 충당을 해주지 못할 때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해놓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초고속망의 속도가 빠르야 되고 전류를 바로 공급해주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많아야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수도 풍부해야 되고 전기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기업이 하나의 공장의 생태계입니다. 제조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환경이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CJ도 미국에 8천억 규모로 지금 투자해서 나가는 거로 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기업들 유치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상황, 제조업 공동화죠. 그러면 기업이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고용이 창출될 기업이 나가니까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늘어들고 청년들한테 기회는 줄어들고 너무 많은 국부의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가 나가면 거기에 있던 상권, 그린 생활 시설 자체가 생태계가 붕괴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협력 회사들, 그 기업을 협력했던 하청업체라고 하죠. 외주 업체. 그런 회사들이 납품 생태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공동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로, 저출산 지방 소멸로 국가적인 생태계에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걸 떠나서 기업들이 계속 나가면 국가 소멸의 문제에 봉착된다.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소멸의 문제가 봉착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국가는, 정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관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위기를 차단하는 능력이 위기관리 능력인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어떤 상황,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헤쳐나가야 되고, 예상 가능한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닥쳐올 위기를 닥쳐오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 SOC 기반,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 이거 없이 기업 활동할 수 없고 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나 소형 SMR 이런 부분들을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소멸의 문제로 이게 확대돼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용산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국회 동의 없이 갖다 쓸 수 있는 예비비를 6천억 올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납득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금고를 하나 마련해줘서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민이 알지 못하게 편하게 갖다 쓰면 대통령이 나라가 어려운지 어떻게 체감을 하겠어요. 내가 뭐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걸 느껴야, 아, 나라가 어렵구나. 그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풍부하게 6천억씩 올려가지고 예비비를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료의 마인드. 그게 충신입니까? 뭐가 그렇게 예비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기업 활동이 체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돈이 없다. 그러면 위기감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차단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많이 놓으면. 경제팀이 인적 쇄신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2년 반을 왔기 때문에 해외를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야. 부부가. 경제팀이 쇄신돼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직원하는 사람을 경제팀을 구성을 하셔야 돼. 기업이 나가고 한 기업 들어왔는데 6기업 나가면 이거는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운영할 인재들은 다 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시장의 돈이 다 해외로 나가요.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며, 내수를 담당하는 670만 자영업자는 그 기반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할 정도의 자영업 시장이에요. 폐업을 하려도 돈이 없어서.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런 상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데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비를 6천억씩 올린다? 그게 경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다 탈출하고 있는데. 경제 수장이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수성. 일단은 지키는 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둑에서 1단이 초단이 수졸 아니에요. 수졸. 겨우 자기 자신을 하나 지키는 거지.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팀이 나라를. 국가가 소멸해가는 거 뻔히 보면서 지방 소멸?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경제 원로분들과 정치에 계셨던 원로분들이 또 상하탑에 계시는 교수분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잘 들으시라니까. 그분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죠. 경험이 있고 현상을 보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정에 반영을 하셔야지, 나홀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국민이 안 따라와서 문제가 된다.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게 가시면 투웨이 건전지는 요만한 국가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투웨이는 3D는 아니요, 그만한 거. 예, 알겠습니다. 왜 국민이 자기를 안 따라와서 국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무시하시는 거지, 그거는. 국민들이 다 국졸, 중졸이에요? 본인만큼 공부 다 했어. 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본인만큼 공부했다니까.
그러면 귀담아 드려야지. 지방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위기다. 위기 관리해야 된다.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돼. 너무 국격을 떨어뜨렸고 너무 국부를 낭비했어요. 하루에 2조씩. 하루 자면 2조 원이 날아가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국부가 2조 원씩 날아간다? 제 생각인데 2조 원씩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6,200조니까 지금은 저는 1,500조는 까먹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뭐 한 2,000조도 까먹으면 얼마 남겠어요? 3,000조도 안 남는 거야. 반도 안 남는 거예요. 국가 브랜드가 국부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하루 2조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만 자면. 이 2조 원이면 김포시 예산 정도 돼요. 그 시 하나가 돌아갈 수 있는 1년 예산이 날아가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시면 돼요? 기업이 하루에 1.5개씩 파산하고 자영업자가 하루에 3명씩 폐업을 하는데 수출이 잘 된다, 고용률이 역대 최저다, 물가가 1%대다. 그래서 3조로 90점이고 해외에서 슈퍼스타라?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라니까. 김민전 최고위원. 본인이 경제학자입니까?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지. 잼보리하고 엑스포 때 까먹은 돈이 얼만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시 반 정도에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엑소더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가져다 드릴 거예요. 왜 본인이 국정을 하는 나라에서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돈이 빠져나가는지 말씀하신 서류가 대통령은 경력서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본인이 유능하고 국정을 잘했으면 엑소더스가 있었겠습니까? 뭐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으시고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하면서 내 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게 대국민 담화로 나오신 거예요? 자기 부인 보호막 치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 대국민 담화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처벌받을 거니까 그거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평생을 받던 종신을 받던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시점이 대국민 담화 나오셔가지고 본인 일가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정치 경제가? 나라가? 그러니 외교를 위해서 결국 강요들 모아서 준비한다는 게 골프 치는 거지. 그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골프 치면 이제 해외 기업들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고 나갔던 자금 다 들어오나요? 이제 들어오겠네. 골프를 연습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국가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고 떨어뜨리지 마라. 국격을. 본인 거 아니니까. 더 떨어뜨리면 자영업자나 국민이나 그나마 피땀으로 일궈온 중소기업 다 무너져요. 책임 발판 자체가 없어져.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엑소더스 현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잘못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니다. 집단지성이 잘못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